자, 이번 시간에는 고장 부위를 단시간 안에 우리가 진단해낼 수 있는 기본 지그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고장 수리가 들어왔으면, 그죠? 이것이 어느 쪽의 불량인지를 먼저 빨리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빨리 판정하는 게. 자, 고장은 패널인데 엉뚱하게 SMPS하고 AD 보드를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다면 시간은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자, 설령 다 결합해서 SMPS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 수리를 했는데 껴보니까 이 패널 쪽이 이상작동이 되더라. 그 수리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패널이 불량이면은, 특히 패널 같은 거 라인 디펙터라든가 이런 불량이 나면 이 수리하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그를 통해서 불량 요소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연장이 필요하다. 연장이. 그걸 우리가 보통 지그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그는 뭐 완성품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수리맨들은 다이를 하죠. 다이. 자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 테스트 지그는 뭐냐면 패널을 갖다 테스트하는 거죠. 패널의 어떤 에이징 화면을 열었을 때 정상적으로 화면이 구현되고 있는지, 그죠?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정상적인 RGB 신호, 뭐 어떤 데스크탑에 RGB 신호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어떤 윈도우 화면이 제대로 보이는가, 이게 판단했을 때 패널은 정상이네, 아니면 패널이 이상 작동이 되네, 그런 걸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널 테스트 지금 이렇게 완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CCFR 방식의 LCD 모니터라든가 LED 방식의 이런 이 컨버터라든가 이걸 이제 맞는 컨버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우리가 CCFL 테스트를 할 수 있고 LED 테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널의 영상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굳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작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자작을 하시냐면 다해야 한다 그러죠. 뭐 26인치까지 커버되는 그 모니터, 그런 부분들 정상 작동되는 모니터예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보통 요거 이제 인버터 LCD 모니터 테스트 직인데, 만약에 뭐 LED 쪽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인버터 커넥터는 보통 6핀 케이블을 많이 쓰죠. 6핀. 그죠? 6핀 케이블. 규격이 요즘 거의 똑같은 걸 쓰죠. 요걸 빼고 여기다가 이제 뭐 컨버터를 장착한다든가 그러면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불량인가 말고 정상 작동되는 모니터를 뭐 중고를 구하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다 이제 LVDS 케이블을 패널에 꽂았을 때, 그죠? 정상으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죠. 패널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도 있고, 단순히 백라이트만 연결해 가지고 백라이트 테스트 할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패널 테스트 지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백라이트 지그는 단순하게 이제 LCD 방식의 모니터인 경우는, 그죠? 백라이트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연결했을 때 백라이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상이구나, 그죠? CCFL 방식의 LCD 모니터는 정상이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만제품 사지 말고 이런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우리가 다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우리가 백라이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형광등 방식의 CCFL 방식하고 LED 방식의 LED 바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걔는 얘를 CCFL이나 LED를 동작시켜야죠. 이 파워 서플라이들이 틀리죠. CCFR 방식은 뭡니까? 이 인버터라는 걸 써야 되고, 그죠? LED는 뭡니까? 이 컨버터라는 걸 써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2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2강 강의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만들 때는 뭡니까? 인버터라든가 컨버터 한 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커넥터 배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보통 6핀을 많이 씁니다. 6핀. 그죠? 6핀. 이 케이블 6핀을 많이 써요. 요즘 공통으로. 옛날에 뭐 12핀도 쓰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요즘 이제 거의 6핀을 많이 쓰죠. DC잭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DC잭. 그 다음에 10kg 저항을 필요할 거고, 수축 튜브가 필요하죠. 이 10kg 저항을 왜 필요하다 그랬죠? 온오프 신호를 강제로 주기 위해서 어떤 12V를 우리 전압 강화시켜서 요 출력 단자를 어디다 연결하냐? 온오프 단자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작하셔도 됩니다. 자, 제작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그죠? 이 빨간 선이 12V 라인이고, 이 검정이 뭡니까? 그라운드예요. 자, 인버터나 컨버터 동작 요건은 뭡니까?
그죠?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VCC 12V가 가고요. 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VCC 12V, 그라운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온오프 시그널이죠. 온오프 시그널은 AD보드에 넘어야 되는데 AD보드를 붙일 수 없다 보니까 우리 12V 라인에다가 저항 10kΩ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요 출력부를 어디다 연결하면 노란 거를 바로 온오프 단자에다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12V를 10kΩ를 통해서 전압 강화를 시켜서, 그죠? 그 온오프 단자에 연결해 주다 보니까 일단 그 인버터 쪽에 PWM은 뭡니까? VCC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펄스 발전 안 한다. 왜 안 하냐? 인버터 쪽에 PWM, 컨버터 쪽에 PWM 뭡니까?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야 그 PWM 자체가 뭐냐면, 야, 동작 시그널이 들어왔어. 그죠? 어떤 트리거 신호를 내가 받았어. 그랬을 때 이제 PWM 펄스 발전을 해서 온오프 신호 어디 주냐? 그죠? FET 드레인에 되게 어떤 12V를 스위칭을 하기 위한, 그죠? 게이트에 온오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PWM 동작을 그때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뭡니까? LED 백라이트가 켜지거나 LCD 백라이트가 켜지는 거죠. CCFL이. 그래서 이 10kΩ 저항을 강제로 우리가 그 달아서 전압 강화를 시켜서 온오프 시그널을 강제로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납땜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손을 따세요.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축축을 감싸면, 그죠? 쇼트가 안 되겠죠. 그 DC잭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1번이 보통 6핀 단자는요, 1, 2번이 VCC, 3번이 온오프, 4번이 브라이트니스, 5, 6번이 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표시해 놨네요. 1, 2번 VCC, 3번 온오프, 4번 딤, 5, 6번은 그라운드. 보통 우리가 딤은 연결 안 해줘. 백라이트 개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는 뭐냐면 이제 모니터를 켜게 되면 모니터는 어떤 동작을 한다 그랬죠? 맥스 브라이트, 최대 밝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누가 흐리게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신호가 필요하다. 요렇게 가지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CCFR 방식 모니터 쓸 때 쓰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LED 모니터 쓸 때 LED 모니터는 또 케이블이 다 틀려요. 요거 만능 컨버터라 해가지고 보통 인터넷에 파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요런 커넥터서부터 종류가 많죠. 요게. 그죠? 또 여기 위에 아닌 것도 또 있어요. 그죠? 요런 걸 갖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LED 백라이트 테스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겠어요? 그죠? LED 백라이트는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간이적으로 쓸 때 쓰는 거고, 특히 이제 모니터에는 요걸 많이 쓰는데 TV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TV는 뭡니까? 보통 이제 그 LED 모니터는 엣지 방식을 많이 쓰죠. 엣지 방식은 뭐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에 하나, 하에 하나 붙든가, 좌우에 하나 붙든가, 아니면 요즘 모니터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좌측에 하나 딱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LED가, 바가.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LED 모니터는 저거 가지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TV는 뭡니까? 모니터는 엣지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TV는 뭡니까? 다이렉트 방식, 직화 방식을 쓴다는 얘기예요. 직화 방식을. 근데 직화 방식이라는 것은 고급형 직화 방식과 보급형 직화 방식이 있는데, 고급형 같은 경우는 LED바가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원가가 들다 보니까 이 보급형 직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LED바를 듬성 이렇게 놓은 거죠. 4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6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LED 개수가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LED 개수가. 그죠? LED 개수가 40개가 있는 게 있고 80개가 있는 게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틀린단 말이에요. 전류량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니터에 쓰는 백라이트 LED 백라이트 테스트 갖고는 불가능하다. 그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라이트 테스터지가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자, 여기 양단을 우리가 찍었을 때 보통 뭐 여기 동판으로 나와 있죠. 측정 포인트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가 나와 있어요. LED는 뭡니까? 전자 소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죠. 그 요 케이블을 여기다 플러스 대고 요 마이너스를 리듬을 여기다 댔을 때, 뭡니까? 어떤 측정이 돼요? 그죠? 여기에 공급되는 여기 요 개수에 맞게끔 공급되는 전류를 얘가 조종을 해서 자체에서 여기 공급을 딱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이 LED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얘가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전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측정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는 뭐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수리맨들이 꼭 갖고 있어야 요 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했을 때 여기 불량이 났다, 요 패키지 하나 불량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요 확산 렌즈를 떼어내고 여기 패키지를 갖다가 요 맞는 규격을 우리가 구입해다가 붙여서 핫플레이트로 붙여서 이제 우리가 완성을 하는 거죠. TV는 뭐 불량이 뭡니까, 주로 이제 SMP 쪽하고 LED 패키지 쪽 이게 불량이 많아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백라이트 테스트 지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ISP 지그라는 건 뭐냐면 TV도 그렇고요, 모니터도 그렇고 의외로 펌웨어 불량이 많습니다. 불량 점유율을 보다 많아요. 그죠? 왜냐면은 펌웨어가 문제가 된다면 뭡니까, 전자 회로를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죠.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그죠? 동작 신호, 동작 트리거 신호를 줘야 되는데 걔가 죽다 보니까 연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 이걸 생각합시다. 펌웨어. MCU 안에 펌웨어를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우리 데스크탑 PC를 예를 들자고요. 데스크탑 PC 안에 보면 여러분들 SSD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이 깔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쓰다가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운영체제에도 손상이 가해졌다 그러면 뭡니까, 부팅할 때 브루스크린 하면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때는 동작은 되지만 운영체제가 쓰면서 갑자기 꺼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브루스크린이 난다든가 오류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뭡니까, 운영체제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쓰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쓰는 동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운영체제 플랫폼 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체제 플랫폼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베이스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OS예요. 여기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얘가 손상이 되면 얘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얘는.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야, 포맷하자 해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외장하드나 받아놓고 싹 밀고 포맷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운영체제를 다시 여기다 심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아주 작업 동작이 잘 되면서 뭡니까, 다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잘 돌아가겠죠. 이거를 보시면 돼요. 우리 이건 AD 보드 안에 보면 뭐 영상 이 스케일러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다 25 뭐로 나가는, 그죠? 25 뭐라는 품번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MCU란 말이죠. 이 디바이스 요 안에 그죠? 펌웨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이 펌웨어는 뭐라 그랬어? OS, 우리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줬을 때 OS가 이 연산을 해가지고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량도 많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오프 버튼을 눌렀더니 아예 LED가 동작이 안 되더라. 그런 것들은 무슨 스위치, OSD 버튼도 불량이 있겠지만 또 어떤 때 보면 뭡니까, 이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펌웨어가 불량이 나서, 그죠? 이 OS가 손상이 돼서 얘가 어떤 트리거 신호를 줬을 때 얘가 연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ISP 지그를 AD보드에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펌웨어 불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그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 롬라이터 장비는요 보통 150만원대에 비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한 돈 10만원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많이 팔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소켓 컨버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롬라이터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이 ISP 지구용들은 많이 싸요. 이렇게 써야 될 때가 간혹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실장 상태에서 이렇게 MCU가 붙어있는 이 실장 상태에서, 그죠? 실장 상태에서 RGB나 DVI 포트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막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우리가 뭐 굉장히 필수 장비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앞전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롬 파일을 확보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전제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지그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뭡니까, 1차 유형 분석을 했어요. 자, 이런 지그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1차 고장 유형 분석을 가지고 일단은 다 뭐 케이스 분해를 다 했어요. 부분 분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측정할 게 뭡니까, 아까, 그죠? 이 또 패널부터 불량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정을 해야 돼요. 다 수리하고 났는데 꽂았더니 줄이 생기면서 안 되더라. 이건 뭐 공동탄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안 되니까 먼저 뭡니까? 이 다기능 테스터로다가 우리가 백라이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안에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액정 자체는 자체 광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얘가 패널이 정상적이라도 백라이트 광원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흑화 현상을 유발하죠.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고 깜깜, 그죠? 암흑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죠? 이 패널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LVDS 케이블을 이 패널 커넥터에 꽂아가지고, LVDS 커넥터를 꽂아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이 패널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푸근하게 뭡니까? SMPS 아니면 AD 보드인데 그 두 개를 갖고 하면 뭡니까? 한 단계가 우리가 고장 요소가 줄어드는 거죠. 자, 검사해 본 결과 백라이트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이상이 없는 겁니다. 백라이트는. 자, 여기서 백라이트 양극판으로 먼저 한 거죠.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널 테스트를 제가 다이한 제품이라고 그랬죠. 꽂아 갔고요. 여기다가 이 케이블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장 케이블은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여기다 꽂습니다. 이렇게 연장 케이블을. 자, 그래서 여기서 온오프 시그널을 줬을 때 MCU가 연산해서 백라이트의 스위칭 신호를 열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PWM이 동작을 해서 백라이트를 15000V를 CCFL에 인가를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아직 안 켜졌습니다. 눌렀을 때 여기 지금 패널이 들어가거나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감으로써 뭡니까? PWM 동작을 한다. 그죠? 그 인버터가 구동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백라이트 들어오죠. 이상 없죠. 조금 있으면 얘 꺼져 버립니다. 왜 꺼지겠어요? 왜 꺼지냐면은 항상 MCU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영상 신호가 안 들어왔을 때는 절전 모드로 동작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죠? 조금 있으면 얘가 온오프 시그널이 꺼져요. 왜 그러냐면 절전 모드로 동작할 때 MCU가 판단하는 거죠. 영상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야, 인버터로 가는 온오프 신호 차단하고 이 패널 쪽에 공급해 있는 VCC 쪽에 게이트를 닫어 해가지고 5V가 차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꺼지는 겁니다. 들어왔다 꺼지네? 불량이네? 이게 아니라 절전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계속 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RGB 케이블이나 DVI 케이블에 어떤 영상 신호를 주게 되면 에이징 지그를 통해서 주나 아니면 데스크탑 PC를 여기다 연결해서 주나 영상 신호가 들어가면 계속 얘가 들어와 있죠. 왜? MCU가 판단할 때는 야, 계속 영상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패널 쪽에 들어가는 5V VCC를 열어줘야 되고 여기 지금 PWM 동작시켜준 온오프 시그널을 계속 줘야 돼 하고 걔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뺐을 때 어떻게 되면 조금 있으면 꺼져버리죠. 영상 신호 차단됐네? MCU가 판단했을 때 야, 신호 다 끊어버려 하고 절전 모드로 동작하게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백라이트는 이상 없으면 확인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패널 쪽을 봐야 되겠죠. 얘가 제대로 구현돼서 영상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에이징 PC를 연결하지 말고 얘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하는 건데 해보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패널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다가 지금 CCFL은 연결돼 있죠. 자, LVDS 케이블을 여기다 꽂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꽂고 나서 지금 여기서 온 시그널을 줬을 때 그죠? MCU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서 온 시그널 들어왔어. 자, 인버터로 가는 온오프 시그널을 줘서 PWM 동작시켜 스위칭해서 자, 이 점등 CCFL 점등 시켜주고 자, 여기 들어간 패널 보드가 아직 5V가 안 들어갔죠. 그죠? 아직 안 눌렀기 때문에 야, 여기 있는 패널 전압을 공급해줘 하고 여기 대기하고 있던 5V를 그죠? 여기 대기하고 있는 스위칭 FET라든가 TR 쪽에 대기하고 있는 5V를 게이트나 아니면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줘서 이 5V 신호를 열어주는 거죠. 열었을 때 뭡니까? 얘 LVDS 케이블 타고 28, 29, 30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5V가 인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때 뭡니까? 자,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서 이쪽 인버터 쪽에 PWM을 구동시켜주고 패널 여기 5V가 대기하고 있던 그죠? 대기하고 있던 이 5V가 게이트가 열리면서 뭡니까? 이쪽으로 가서 5V가 열리는 거죠. 그죠? 5V 들어왔죠, 지금? 이 패널 전압이 공급돼야, 그죠? 백라이트는 들어오더라도 패널 전압이 공급돼서 얘가 뭡니까? 스케일, 타이밍 컨트롤이라든가 여기 지금 LDI 영상칩에 전압이 가해지고 2차 신호를 가공해서 영상칩에 신호를 줘야 화면에 영상이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누르면. 그죠?
그럼 좀 이따 꺼지겠죠 또. 절전 모드이기 때문에. 야, 패널 정상이죠. 지금 신호가 없음이라 나오죠. 케이블 안 꺼졌으니까. 좀 더 정확한 테스트 한다면 이 RGB에다가 에이징 테스트 화면을 걸어놓으면 정체로 화면이 나오겠죠. 자,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패널은. 조금 있으면 꺼지는 것은 이제 MCU가 판단했을 때 이제 꺼졌죠. 영상 신호가 지금 RGB나 TV에 안 꽂혀 있다 보니까 MCU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네. 야, 차단하자. 괜히 쓸데없는 전기 낭비할 필요 없잖아. 하고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꺼졌잖아요. 이렇게.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또 눌렀을 때는 뭡니까? 신호가 들어가서 자, 이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인버터를 구동시키는 온오프 시그널, 그 다음에 패널 전압을 5V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모니터가 동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패널이 이상 없다는 것을, 자, CCFL이 이상이 없고 패널이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0% 여기서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SMPS하고 AD 보드가 남아있는데, 제가 좀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고장 수리를 해보니까, 자, AD 보드하고 SMPS를 놓고 봤을 때는 고장 점유율이 뭡니까? 고장 점유율이. 자, 우리가 SMPS를 놓고, 그죠? 여긴 여긴 AD 보드를 놓고 봤을 때 부등호로 따진 다음에 얘가 SMPS 쪽이 분량이 많더라. 그럼 얘가 1단계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요건 나중에 점검해드려도 이쪽 점유율이 많다 보니까, 자, SMPS 일단 전원이 안 들어가는 전원무 현상이다 보니까 일단 SMPS도 점검을 하자. 그죠? 그렇게 이제 수순을 좀 정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걸 정하기 전에 버튼이 온오프 버튼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폼웨어 불량도 있고, SMPS 불량이라고 1차에서 유형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자, OSD 버튼부터 불량이 있는지 체크되겠죠. 왜냐면 지금 데스크탑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사람이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의 그 소자들이 고장이 나요.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OSD 버튼도 의외로 불량이 많아요. 여러분 쓰다 보면 화면에, 그죠? 온오프 버튼 이상이 없는데 화면에 보면 이 메뉴 버튼이 둥둥둥 떠다니는 게 있어요. 걔가 쇼트가 나서 그래요. 그럼 불량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아까 지금 그 고장 접수가 된 이 모니터는 전원이 지금 안 들어간 전원무 현상이잖아요. 그럼 버튼이 불량일 수 있단 말이죠. 파워온 버튼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보통 뭐 저항 모드로 되지만 보통 부작 모드로 편하게 많이 하죠. 눌렀을 때 삐 소리가 나면 그죠? 얘가 정상인 거고, 눌렀는데 삐 소리가 한참 있다 나다가 또 꺼진다든가 그런 불량이겠죠. 그죠? 그래서 밝게 한번 눌렀을 때 바로 이것이 부작음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정상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는 뭐냐니까 OST면 이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LED 불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단선 됐을 때, 쇼트가 됐을 때 들어오면 더 좋겠죠. 눈으로 확인되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요 테스터기들이 요 지금 앞에 지금 이 핀 있잖아요. 클립 핀을 갖다 앞에 댐을 해놨어요. 요게 지금 금도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접촉 불량이 좀 나요. 이게 요게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리드 봉도는 앞에 금도금이 돼 있는데, 그죠? 접촉이 원활하라고. 요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이제 이 철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 불량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납들이 오래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접촉 불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측정할 때 좀 잘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것도 제가 측정하면서 이 버튼 불량이 아니라 요 리드봉 앞에 이걸 이 셀로다가 핀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잘 접촉이 안 돼요. 그죠? 잘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불량이 아니죠. 바로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버튼도 지금 불량이 많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거. OSD 버튼이 종류가 많은데, 일단 양부 판별에서는 정상이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아까 AD 보드하고 SMPS 놓고 봤을 때 어느 쪽 불량이 많을 건가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했었죠. 자, SMPS 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220V 전원을 인가하고 이 립스 보드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출력부터 재라는 것이 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자, 2차 단에 5V하고 12V가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잘 나오면 걔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2차 단 안 하고 엄한데 1차 단에 스위칭을 막 뒤지고 있어. 그럼 헛다리 긋고 있는 거죠. 그죠? 헛다리 긋고 있는 거야. 자, 어떤 립스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220V가 인가가 돼서 이쪽으로다가 5V, 12V가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12V가 나오면.
근데 여기 정상으로 나오는데 괜히 뭐 이상하게 뒤지고 있는 거야. 그건 뭡니까? 굉장히 허송세월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전으로 고장 수수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냐, 최종 출력 2차 단위겠죠. 우리 저기 SMPS 원리를 얘기했죠. 동작 회로 5개 회로로 돼 있다. 자, 1단계가 뭡니까? EMI 필터예요. 그죠? 2단계가 뭐예요? 1차 정류란 말이죠. 브리지 다이오드하고 뭡니까? 대전압 콘덴서통에 310V가 충전되면, 그죠? 3단계가 뭐 스위칭이란 말이죠. 그죠? 310V는 트랜스 1차단을 타고 어디로 공급된다 그랬죠? FET 드레인에 딱 대기하고 있다. 그럼 PWM에 VCR이 공급되면 온오프 펄스 발진해서 그 신호를 어디 준다? FET 게이트 해주게 되면 동작 대기하고 있는 드레인의 310V를 스위칭해서 DC를 뭡니까? ACR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4단계가 뭐예요? 스위칭해서 넘으면 트랜스를 넘겨주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식 유도기를 발생되는데, 그 4단계가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정류를 한다. 그게 4단계예요. 그죠? 5단계는 뭡니까? 항상 2차측 출력 변동을 감지해서 우리가 피드백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 그 전압의 변동을 어디서 주냐? PWM 1차 측에 있는 PWM에 피드백 단자를 줘서 펄스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펄스를 차단하는, 그죠? 온오프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5V, 10V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도 이게 널뛰는 경우가 있어, 이게. 그죠? 5V 됐다가 4V 됐다가 6V 됐다가 12V가 뭐 12V 됐다가 8V 됐다 이러면 이 스위칭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얘도 불량이죠. 5V, 12V가 테스터기나 아니면은 이 오시로스코프로 됐을 때 항상 요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불량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얘는 재보니까 자 5V 출력도 0V가 나오고 있어요. 출력이 안 됩니다. 예. 0V에 0V. 그죠? 그죠? 이렇게 재봤더니 혹시 몰라서 220V 전원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빼고 이제 요거를 측정할 때 이 쇼트키 다이오드도 지금 뭡니까? 얘가 이 스위칭 단계를 거쳐서, 그죠? 트랜스를 타고 2차 측에 들어오게 되면 걔는 맥류 성분이죠. 그럼 뭐냐? 먼저 얘가 맥류기 때문에 정류하기 위해서 쇼트키 다이를 거치겠죠. 그래서 5V 쇼트키 다이 측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때는 뭡니까? 전원 케이블을 반드시 제거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220V를 꽂았다. 220V 전원 케이블 빼면 반드시 뭐냐? 이 대전압 콘덴서에는 310V가 충전되고 있다. 바로 뭐냐? 데컴 방전기를 통해서 항상 방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라. 잘못하면 감전이 돼요. 전기 올라오면 기분이 참 더럽죠. 그죠?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대전압 콘덴서를 립스보드 이 할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를 옆에다 누세요. 테스터기 옆에다가. 바로 방전시켜서 이제 전원을 빼고 측정해야 되겠죠. 들어간 상황에서 하면 양부 판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측정을 해봤어요.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제가 그 앞장 강의에 얘기했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리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가 공통이죠. 자, 양쪽에 다이오드가 2개 붙고 이 가운데 공통이에요. 여기가 애노드, 그죠? 여기가 애노드, 여기 캐소드가 여기 캐소드죠. 이 공통이죠. 여기다 검정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여기 가운데 다리에다가 뭡니까? 흑색 리드봉을 대고 양쪽 됐을 때 실장 상태에서 0.15V가 측정이 돼야 돼요. 탈거 상황일 때 0.3V 이상 측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 재질로 되기 때문에 턴온 전압이 0.3V예요. 탈거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 상태에서 보통 0.15V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쟀더니 정상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지금 그 모니터는 12V가 인버터 단에 공급돼 주는 게 아니라 24V가 공급이 됩니다. 얘는. 그죠? 여기는 뭡니까? 이쪽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이 ADV로 넘어가는 이 커넥터, 전원 커넥터 쪽에 이 24V가 연결이 안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막바로 여기서 이 24V형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콘덴서를 통해서 여기서 막바로 뭡니까? 인버터 쪽에 공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전압이 여기도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 요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 완벽한 결론은 아니지만 1차 땅 스위칭 에러에서 스위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전압이 안 넘어온다. 그죠? 쇼트키 다이도 이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트랜스를 거친다는데 트랜스는 분량이 이렇게 많은 소자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0V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예상이 한 거죠. 야, 이거 스위칭 에러 문제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24V 쇼트키 다이오드도 한번 양부 판별을 해봤어요. 요 쇼트키 다이오드도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0V를 제거하고 항상 뭐라 그랬죠? 220V 코드를 제거하면 대전압 콘덴서에서 데콘 방전기를 통해서 충전되어 있는 데콘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빼내자. 그걸 항상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쭉 해봤더니 0.15V 나오고 있네요. 정상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측에 어떤 그 전압이 안 나옴으로써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위칭 에러일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판정을 한 거죠. 근데 하나 이제 그 스위칭 에러 점검하기 전에 혹시 또 뭐냐 1차 정류열에서 정류가 안 들어 310V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고 뭡니까 1차 단 정류열의 데콘 전압을 측정해 봤어요. 다이오드도 측정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대전압 콘덴서에 310V 충전되잖아요. 그게 브리지 다이오드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 대전압 콘덴서에다가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DC 모드 넣고 측정했더니 292.9V가 나왔어요. 그죠? 정상이라고 봐야죠. 300V가 나와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나와요. 290V에서 310V가량 나오는데 그 정도 나오면 정상이라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이 널뛴다. 290에다가 300에다가 180을 따졌다 그러면 뭡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압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되든가 아니면은 브리지 다이오드 쪽에서 어떤 용량 감퇴가 되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얘는 고정적으로 널뛰지 않고 고정이 있다 그러면 얘는 정상이죠. 그래서 이 스위칭 회로 점검하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또 대전압 콘덴서에서 트랜스 1차 측을 타고 FET 드레인에 혹시 전압이 인가가 안 되는가 싶어서 1차단 한번 찍어본 거예요. 대전압 콘덴서를 310 이 지금 정지에서 나온 전압값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1차 스위치 따라 이상이야 하고 이제 판정을 딱 내린 거죠. 자, 그래서 펄슨 발진회를 점검해 봤어요. 일단은 220V 전원을 갖다가 일단 다 빼야 되겠죠. 그죠? 220V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스위칭 FET부터 한번 체크해 봤어요. 얘는 뭡니까? 스위칭 FET하고 PWM이 독립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파워 스위치라는 것을 통합된 디바이스를 쓰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지금 FET가 하나가 방열판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다리가 3발짜리 쓰죠. GDS. 그죠? 그래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자, 요건 N채널 FET를 보통 쓴다 그랬죠? 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볼을 보면. 이 심볼을 잘 봐야 돼요. 요렇게 이 심볼을 그린다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 요게 드레인이고 요게 소스고 요게 게이트입니다. 그죠? 게이트예요. 그러면 이 N채널 FET는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면 자, 화살표 방향이니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이거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죠? 가운데는 절연 영역이죠. 왜냐면 FET는 전개로 다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주면은 바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P채널은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드레인 소스로 흐르는 게 P채널 FET 특성이죠. 자, 그래서 측정할 때는 뭡니까?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그죠? 이 소스에다가는 플러스 봉을 리드 봉을 대고 드레인에다가 마이너스 리봉을 댔더니 원래는 정상이면 0.5V가 나와야 되는 0.0V라는 것은 뭡니까? 전이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쇼트죠. 그죠? 여기서 벌써 쇼트가 났다는 걸 판정했어요. 이거는 여기 이쪽 드레인 소스 게이트 쪽도 재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얘가 드레인 소스는 쇼트가 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도선으로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ET의 역할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쇼트예요. 그죠? 0.0V가 나왔으니까 0.01 뭐 00 하면 얘는 쇼트예요. 그죠? 그래서 1차 측의 예상대로다가 FET가 N채널 FET가 쇼트 났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앞단을 한번 앞단을 봤더니 항상 뭡니까? FET 소스 방향에는 션트 저항이라고 그래갖고 소스에 흐르는 전류량을 감지해주는 이 아주 낮은 저항에 1W 저항에 이런 션트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걔를 눈으로 유관 검사해 보니까 여기 지금 이게 이 앞에 있는 피막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얘가 전소가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타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탄 거예요. 이 역할을 못 하겠죠. 그죠? FET가 나가면서 얘까지 나간 것 같아요. 자, 이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할 때 또 중요한 점이 뭐냐? 중요한 점이 유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유관 검사. 자, 션트장이 파손됐음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뭘 이제 확인했냐? 그죠? 혹시 몰라서 PWM까지 나가지 않는가?
보통 FET가 나가면서 PWM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보통 FET 하나만 나가는 경우도 많죠. 자, PWM 뭡니까? 220V 전원이 인가되지 하여튼 양부 판별은 전원이 인가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WM 뭡니까? 이 VCC 단자를 그라운드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라운드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VCC 단자의 절연 저항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절연 저항을 측정했을 때 수십 메가에서 수십 킬로에서 수 메가옴이 나와야 정상인데 절연 저항이 높아야 되는데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측정을 해봤더니 얘는 그죠? 이 그라운드하고 VCC 단자 해봤더니 이 저항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무한대로 나오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PWM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1차 단의 이 스위칭 회로 쪽의 문제인데, 자, FET가 쇼트가 됐고, 셔터장이 나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이 PWM은 절연저항 측정해 봤더니 저항 모드로 정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여기서 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FET라는 걸 가려도 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FET나 PWM이 우리 초보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찾기 품번이 데이터 시트에 안 나온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의외로 많아요. 그거 찾으려고 하면 부품 그 셀러한테 문의해도 모르겠다. 그건 중국에서 뭐 이렇게 수입한 건데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정할 때 뭐냐면은 이거 수리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지인한테 물어봐서 이 모델인데 이거 이런 거 품번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도 이제 모르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스위칭 에러를 우리가 원활하게 수리하기 위해서 1차 단 우회 키트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이런 게. 요걸로 이제 수리를 하면 이쪽에 스위칭 회로 쪽을 얘가 대신하는 그런 회로가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통 뭐 TV 쪽에 스탠바이 쪽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쪽에 이런 걸 수리를 많이 하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 소자를 갈 수도 있지만 초보 입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차 단 우회 키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이제 뭡니까? 수리를 하면 끝나는 거죠. 자, 1단계에서부터 쭉 해서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계를 거쳤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진행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결론은 내렸죠. 이제 수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SMPS 쪽에 양부 판별을 할 때는 이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우리가 스위칭 FET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GDS예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 다리 핀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99%가 PWM은 아니죠. 그죠? PWM은 다 틀려요. 소자마다. 여러분 PO168이라는 걸 데이터에서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초보자 수리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대체품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그라운드 단자 찾고요. VCC 단자 찾고 그 다음 아웃풋 단자 찾으면 P맵 찾으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VCC 전압은 여기 이게 만약에 VCC라고 가정합시다. VCC가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네. 여기 7번 단자가 VCC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여기 연결 뭡니까? 말단에 콘덴서가 연결돼 있죠? 전해 콘덴서가 그죠? 여기를 재봤을 때 전압이 얼마 나온다. 그럼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비슷한 데이터 시트 이 소자를 찾았을 때 그 P맵과 향한 걸 쓰면 되는데 이제 초보 입문자들은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다고. 제가 이걸 한번 그 셀러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PO168이라는 PWM이 이 립스보드에 쓰는 건데 있냐 했더니 모르겠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수리할 거야? 그래서 1차 단 우회 키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벌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심벌은 알고 나면 되겠죠? 그죠? 소스가 이 M 채널은 화살표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이게 뭡니까? 소스에서 드레인을 절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시트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해봐야 돼요. 아주 안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수리맨들이 기본적으로 안 찾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이런 건 GDS지만 이거는 뭐 PWM이 종류에 따라서 P맵이 다 틀리단 말이죠. 인가대는 뭡니까? VC 전압도 다 틀리고, 그죠? 보통 우리가 VC 전압을 VDD라고 얘기도 하고 VCC라고 얘기도 해야 돼요. 이걸 VCC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게이트 단자를 여기서 발진해서 여기 아웃풋 요게 그죠? 요게 뭡니까? 얘가 VC 전압 걸어주게 되면 내부 펄스 발진회를 통해서 이 온오프 스위칭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온타임, 오프타임, 오프타임. 여기 뭐 310V가 딱 대기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스위칭 해주니까 얘가 온오프 껐다 켰다 스위칭 작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DC가 AC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트랜스 1차 측에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트랜스는 뭡니까? 교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류. 그죠? 그래서 그 어떤 변화되는 전류를 줬을 때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자동방으로다가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되는 원리를 가진 게 트랜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위칭 단계를 그래서 DC를 AC화로 해주는 거죠. DC를 갖다가 트랜스 1차 측에 걸어주면은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 시스템을 찾아봐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실제 측정을 해봤어요. 전압 220V 인가한 겁니다. 자, 일단 5V 다음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죠. 그죠? 출력부터 재라 그랬죠? 출력부터. 자, 0V가 나오고 있습니다. 0V가. 자, 1차 측의 대전압 콘덴서는 제대로 전압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292V가. 자, 일단은 소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 데컴 방정기로다가 방전을 시키는 거죠. 뭐 한 3초 누르고 있으면 되죠. 전압을 재보면 전기가 빠져나갔죠. 뭐 1점 몇 볼트. 이건 전기가 안 오르는 전압이죠. 항상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션트 저항이 하나 나갔네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파졌잖아요. 이게 피방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양부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자, 1타짜리라는 걸 이제 감을 잡았어요. 자, 여기가 지금 FET 스위칭 FET죠. 예, 0.0V 쇼트죠. 일단 쇼트. 뭐 게이트 제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쇼트겠죠. 한종이 쇼트 났으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브리지 다이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요게 지금 그 PWM이에요. 자, 그라운드를 공통으로 해서 VC 전압을 한번 체크해봤, VC 단자를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죠? 32.07kg가 나왔어요. 그죠? 이 정상이죠? 예. 요것이 뭐 15옴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얘는 진행성 불량, 완전한 쇼트는 아니지만 진행성 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몰라서 2차 단에, 그죠? 쇼트기 다이를 추정해봤어요. 실장 상태에서. 자,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V 단. 예, 정상으로 나오고 있죠. 요거 탈거한 상에서 0.3V 정도 나온단 말이죠. 실장 상태에서는 요 정도는 정상이죠. 그래서 이상이 없음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뭐냐면은, 자, 1차 단 이제 그쪽에 우리가 이제 분량을 확인한 게 뭐냐면 션트 저항하고, 그죠? FET 소스하고 연결된 션트 저항하고, 그 다음에 FET가 쇼트 났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거만 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소자를 갈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1차 단 우회 키트를 통해서 수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차 단 스위칭 에러를 이제 우리 가지고 우회 키트를 가지고 수리해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다음 강좌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